서울의 심장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찬란한 불빛으로 가득 찬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YS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한창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CEO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특유의 냉철하고 과묵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따금씩 인파 속 한 곳에 머물렀다. 그 시선의 끝에는 그의 비서 김서연이 있었다. 김서연은 8년째 YS그룹에서 일해온 유능한 비서였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행사장 곳곳을 살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조율하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의 마음은 평소와 달리 살짝 들떠 있었다. 8년을 만난 연인그룹 전략기획팀의 최연소 팀장인 최진혁이 오늘 밤 모두 앞에서 자신에게 프러포즈를 할 것이라고 암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진혁은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언변으로 사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하며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과시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8년의 시간,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 보낸 그와의 관계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진혁이 곧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단상으로 불러낼 것이라 상상하며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켰다. 행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최진혁이 정말로 단상 위로 올라섰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연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YS그룹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한 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겠다며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손이 향한 곳은 서연이 아니었다. 그의 손은 경쟁사인 태성그룹 회장의 막내딸 오혜린을 향해 있었다. 최진혁은 활짝 웃으며 단상 아래로 내려가 그녀의 손을 잡고 모두의 앞에 섰다. 저의 평생을 함께할 약혼녀 오혜린 씨입니다. 그의 선언은 파티장 전체의 충격과 동시에 축하의 박수 소리를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의 광경이 마치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졌다. 8년의 세월이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최진혁의 야망을 위해 자신은 그저 버려지는 돌멩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새로운 약혼녀와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의 평정을 가장하며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의 뒷모습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강태준의 차가운 시선만이 그녀의 위태로운 발걸음을 좇고 있었다. 파티장을 나온 서연은 정처 없이 걸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눈물로 번져 보였다. 8년의 사랑이 끝나는 방식이 이렇게 허무하고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새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고급 바에 멈춰섰다. 혼자 술을 마셔본 적 없었지만 오늘 밤은 맨정신으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바에 들어가 가장 독한 위스키를 주문했다. 쌉쌀하고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한 잔, 두 잔 술잔이 비워질수록 지난 8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혁을 위해 자신의 경력까지 양보하며 헌신했던 날들, 그의 성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그의 야망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허탈함이 밀려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술잔만 바라보며 고통을 삼켰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서연은 취기 어린 눈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 강태준 대표가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표정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읽을 수 없었다.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는 겁니까? 김비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바의 공기를 갈랐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처럼 깍듯하게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바텐더에게 자신과 같은 위스키를 주문하고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그에게 보였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가 불편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묵묵한 존재감이 떠들썩한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는 듯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저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결국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고 말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의자에서 비틀거렸다. 그 순간 강태준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일어나기 힘들겠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녀를 부축하는 손길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거의 안다시피 이끌고 발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의 품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서연을 태우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서연은 조수석에 기대어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던 대표님 감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가 왜 자신에게 이러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질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차는 익숙한 그녀의 집 방향이 아닌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였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서연을 침실로 데려가 눕혔다. 서연은 술기운과 감정의 경랑 속에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참아왔던 서름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8년이었어요. 내 청춘 전부였는데. 그녀의 울음 섞인 독백이 방안을 채웠다. 강태준은 침대 옆에 서서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이 뺨에 닿는 순간 서연은 울음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깊은 연민과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 그 순간 무너진 자존심과 외로움에 지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옷깃을 붙잡았다. 혼자 두지 마세요. 오늘 밤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애원이었고 동시에 유혹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이성은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8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가 회사에 처음 입사했던 날부터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그녀의 모습을 그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기쁨과 슬픔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그에게 지금 그녀의 무너진 모습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위로와 오랫동안 숨겨온 애정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나는 잔인한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고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홀로 간직해온 사랑으로 애태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상은 오직 서로의 체온과 숨결만이 존재하는 듯 고요했다.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지 아니면 새로운 구원의 서막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운명의 밤이 깊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다. 머리를 짓누르는 숙취와 함께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화려한 파티장, 최진혁의 잔인한 배신 독한 위스키, 그리고 강태준 대표의 품. 그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다행히 어젯밤 입었던 드레스는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온몸을 감싸는 그의 향기가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그녀는 깊은 혼란과 자괴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나갔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강태준은 이미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냉철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의 모습에 서연은 더욱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입술만 달싹였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일어났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다. 해장국을 시켜뒀는데 먹고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태연한 태도에 서연은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비난이나 어색한 기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부하 직원의 컨디션을 챙기는 상사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서연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대답했다. 아닙니다, 대표님. 어젯밤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실이 심하시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김 비서는 어제 많이 힘들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식탁 위에 놓인 해장국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권했다. 어젯밤 일은 없었던 일로 합시다. 앞으로도 우리는 상사와 비서, 그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 괜한 생각으로 업무에 지장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명확한 선을 그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결국 그녀는 그가 차려준 아침을 묵묵히 먹었다.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그는 자신의 차로 그녀를 회사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떠다니는 듯했다.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늘 힘든 하루가 될 겁니다. 하지만 김 비서는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말처럼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서연은 모든 직원의 시선을 한몸에 받아야 했다. 어젯밤 파티에서의 일은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동정의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악의적인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특히 최진혁과 마주쳤을 때 그는 마치 피해자라도 되는 양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널 위해서라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의 위선적인 말에 서연은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를 차갑게 외면했다. 최진혁 팀장님, 공과 사는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회사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최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매달리며 울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냉철하고 강인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강태준의 차가 최진혁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서연이었다. 최진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젯밤 파티장에서 사라진 두 사람이 아침에 같은 차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배신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감히 그룹의 오너와 밤을 보냈다는 생각에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배신하고 강태준에게 붙었다고 단정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분노에 찬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김서연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였다. 그녀는 그의 과거와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강태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태성그룹과의 약혼으로 겨우 잡은 이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결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김서연을 이 회사에서 강태준의 곁에서 영원히 치워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눈빛이 교활하고 잔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한편 비서실로 돌아온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업무를 시작했다. 강태준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정리하고 쏟아지는 전화에 응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젯밤의 일은 분명 실수였지만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언제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음장 같은 상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는 누구보다 속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뜻밖의 위로와 배려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강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다. Y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극비리에 진행되는 사안이니 김 비서가 직접 자료를 관리하고 내 일정을 조율해줬으면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서의 업무를 넘어서는 프로젝트의 핵심에 가까운 역할이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그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자신을 믿어주는 그의 모습에 무너졌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상사와 비서라는 공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와 유대감이 묻어났다. 강태준은 사소한 부분까지 서연을 챙겼고 서연은 그의 의중을 완벽하게 파악하며 그를 보좌했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주변 사람들 특히 최진혁의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다. 최진혁은 두 사람의 관계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어졌다고 확신했다. 최진혁은 질투와 위기감 속에서 비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관리하고 있는 Y바이오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하고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하도록 조작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하면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은 물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검은 야망이 서연과 태준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은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최진혁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예전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아직 퇴근 안 했네. 너무 무리하지 마.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팀장님께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그녀의 책상에 놓인 프로젝트 서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번뜩이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최진혁이 돌아간 후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의 방문은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리를 떠나기 전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최진혁의 진짜 목표는 서류가 아니라 그녀의 컴퓨터에 심어놓을 악성 코드였다는 것을. 그가 건넨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아주 짧은 순간 그는 이미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긴 뒤였다. 새로운 폭풍이 그녀의 삶을 향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며칠 뒤 YS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극비리에 진행 중이던 Y바이오 신약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경쟁사인 태성그룹으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YS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수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는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강태준은 즉시 비상 경영회의를 소집하고 정보 유출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팀에 특별 조사를 지시했다. 회사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모두가 내부의 배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감사팀의 조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모든 서버 접속 기록과 개인 컴퓨터 로그가 분석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 바로 CEO 비서인 김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출된 데이터 파일은 그녀의 컴퓨터에서 외부 서버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송 시각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야근을 하던 날 밤이었다. 심지어 그녀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것은 최진혁이 미리 준비해둔 완벽한 함정이자 조작된 증거였다. 서연은 감사팀의 호출을 받고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는 단순한 참고인 조사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는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다. 그곳에는 강태준 대표와 감사팀장 그리고 법무팀장까지 배석해 있었다. 최진혁도 전략기획팀장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는데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감사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모니터에 떠있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항변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그녀의 컴퓨터 IP 주소 파일 전송, 기록,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입금 내역까지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최진혁이 안타깝다는 듯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돈 때문에 회사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의 위선적인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모든 것을 꾸민 장본인이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다. 서연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궁지에 몰린 범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의 결정에 서연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강태준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서연의 고개, 그는 감사팀이 내민 증거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8년간 곁에서 지켜본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강직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분명 잘 짜인 각본에 의한 함정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하지만 CEO로서 그는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김서연 비서는 오늘부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한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회사 출입을 금한다. 그의 선고에 서연의 눈빛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유일하게 믿었던 그마저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보안팀 직원에 의해 자신의 자리로 이끌려갔고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원증을 반납하고 개인 짐을 챙겨야 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한때는 능력을 인정받던 유능한 비서였지만 이제 그녀는 회사를 배신한 산업 스파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그녀는 굴욕감과 절망감에 휩싸인 채 건물을 빠져나왔다. 맑은 하늘과 따스한 햇살이 오히려 그녀의 처참한 심정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나긴 법적 싸움과 사회적 비난을 홀로 감당해야 할 운명에 놓인 것이었다. 한편 회의실에 남은 최진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김서연이라는 눈엣 가시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여 회사 내 입지를 더욱 굳힐 기회까지 잡았다. 그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대표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지요. 제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준은 그런 그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대표 집무실에서 강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서연이 짐을 챙겨 나가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지만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그녀의 눈빛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공식적인 감사팀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었다. 함정이 너무 정교했고 최진혁의 태도 또한 의심스러웠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보안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신호음이 울리더니 낮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그는 과거 국정원에서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일했던 지금은 보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후배였다. 강태준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도록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다, 강 실장. 사람을 하나 찾아야겠어. 그리고 우리 회사 서버에 남겨진 진짜 흔적을. 강태준은 그에게 이번 사건의 개요와 자신의 의심을 설명했다. 공식적인 조사망을 피해서 비밀리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최진혁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다. 김서연을 무너뜨려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과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서연의 누명을 벗겨주고 진범을 찾아내 죗값을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전화를 끄는 강태준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걱정되었다. 홀로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워야 하는 그녀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김서연, 내가 반드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겠소.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을 내 손으로 끌어내릴 것이요. 그의 눈빛이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회사에서 쫓겨난 김서연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집 앞에는 연일 기자들이 진을 쳤고 산업 스파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의 신상은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다. 한때는 동료였던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몇몇 친구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것이 최진혁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기에 억울함을 풀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서연은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건 당일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복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행적 주고받은 이메일 통화 기록, 심지어는 사소한 대화까지 모두 기억해내려 했었다. 경찰 조사와 곧 닥쳐올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 혼자서 법률 서적을 뒤지며 밤을 새웠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자신을 믿어줄 사람도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 대신 차가운 투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 우편함에 발신인이 없는 작은 속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최신형 보안 노트북 한 대와 대포폰,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이것으로만 연락하십시오. 당신의 조력자로부터. 서연은 처음에는 또 다른 함정일 것이라 의심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트북을 켰다. 그 안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YS그룹의 내부 보안 시스템 분석 자료와 익명의 변호사 선임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돕고 있었다. 그 조력자는 바로 강태준이었다. 그는 강 실장을 통해 서연에게 비밀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너지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법적, 물질적 방패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직접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도 자신의 존재는 철저히 숨겼다. 만약 자신이 전면에 나설 경우 최진혁이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키는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이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하 직원에 대한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8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신입사원으로 처음 회사에 들어왔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누구보다 당차고 똑 부러졌던 모습, 까다로운 해외 바이어를 능숙한 외국어와 재치로 설득하던 모습,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그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는 최진혁과 연애를 시작한 그녀를 보며 남몰래 가슴 아파했고 그녀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묵묵히 축복을 빌어주었다. CEO와 비서라는 사회적 위치와 이미 연인이 있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언제나 한 발짝 뒤에 머무르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번만큼은 그가 그녀의 세상으로 직접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한편 강 실장의 조사는 최진혁의 과거를 파고들고 있었다. 최진혁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엘리트였지만 그의 과거에는 교묘하게 감춰진 추악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다. 대학 시절에는 동기의 논문을 가로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고 입사 초기에는 동료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공으로 만들었다는 증언들이 속속들이 나왔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인물이었다. 이번 사건 역시 그의 야망을 위한 연장선에 불과했다. 서연은 익명의 조력자가 보내온 자료들을 분석하며 사건의 퍼즐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기억이 있었다. 바로 사건이 발생하던 그날 밤 최진혁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커피를 건넸던 일이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가 다녀간 직후부터 컴퓨터에 이상한 오류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던 것 같았다. 혹시 그가 커피를 건네는 척하며 자신의 컴퓨터에 무언가 심어놓은 것은 아닐까?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대포폰을 통해
조력자에게 알렸다. 최진혁 팀장이 사건 당일 제자리에 다녀갔습니다. 그가 건넨 커피가 신경 쓰입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이것은 사건의 흐름을 바꿀 결정적인 단서였다. 메시지를 전달받은 강태준은 강 실장에게 즉시 그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해당 시간의 영상은 시스템 오류라는 명목으로 삭제된 상태였다. 최진혁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 실장에게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수소문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최진혁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최진혁이 최근 태성그룹의 오해링과 파혼 위기에 처해 있으며 Y바이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정보도 입수했다. 모든 정황이 최진혁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조력자와 소통하며 조금씩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조력자가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최진혁의 범행 시나리오를 재구성했다. 그는 악성 코드를 통해 그녀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했고 미리 준비해둔 해외 서버를 통해 자료를 유출한 뒤 모든 로그 기록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또한 거액의 입금 내역은 대포 통장을 이용한 자금 세탁으로 마치 그녀가 돈을 받고 정보를 판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그들에게는 최진혁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서연과 태준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진실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가 하나씩 들춰지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애틋한 진심이 그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둠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강 실장의 데이터 복구팀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삭제되었던 CCTV 영상의 일부가 기적적으로 복원된 것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영상 속에는 최진혁이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와 그녀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아주 작은 USB 장치를 그녀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불과 몇 초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것은 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스모킹건이었다.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강태준은 복원된 영상을 확인한 즉시 서연에게 연락했다. 그는 더 이상 익명의 조력자로 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반격 전략을 세워야 할 때였다. 그는 강 실장을 통해 서연을 인적이 드문 한적한 별장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직접 대면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강태준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을 도와주던 익명의 조력자가 바로 그였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했다. 대표님, 어째서?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 싸우게 할 수 없었으니까.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서연은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할 때 단 한 사람 가장 멀게만 느껴졌던 그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물은 원망과 슬픔이 아닌 고마움과 안도감의 표현이었다. 감격적인 재회도 잠시 그들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태준은 복원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이것을 검찰에 제출하면 서연의 누명은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누명을 벗는 것에서 그치고 싶지 않았다.
최진혁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를 도운 배우 세력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지성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서연은 대담한 역공 계획을 제안했다. 최진혁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역이용하여 그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즉, 유출된 데이터의 흔적을 추적한 결과 제3의 인물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그 증거가 특정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 위기에 처한 최진혁은 분명 그 서버에 접속하여 가짜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이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접속 기록을 확보하여 범행의 결정적 증거로 삼는다는 계획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계획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비서 업무를 수행하며 보여줬던 꼼꼼함과 통찰력이 전략적인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유능한 비서를 넘어 뛰어난 전략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계획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며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녀의 계획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계획의 세부 사항을 다듬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 사이의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서연은 강태준의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했다. 그는 냉철한 사업가이면서도 그녀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지쳐 보일 때면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기도 했다. 그의 배려 속에서 서연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진혁과의 8년의 사랑이 배신으로 끝난 후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을 조용히 녹이고 있었다. 작전은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강태준은 언론계에 있는 지인을 통해 Y 바이오 정보 유출 사건, 새로운 용의자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흘렸다. 기사에는 서연 외에 제3의 해커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결정적 증거가 담긴 서버의 위치가 곧 확보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사내에서도 감사팀이 새로운 단서를 잡았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최진혁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다각적인 압박이었다. 예상대로 최진혁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기사와 사내 소문을 접하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는 사실에 초조해진 그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도와준 태성그룹의 내부 조력자에게 연락하여 문제의 해외 서버를 즉시 파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서버는 강태준의 팀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함정이었다. 최진혁과 그의 조력자가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IP 주소와 접속 기록은 고스란히 강 실장의 팀에게 포착되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 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강태준과 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데의 스롱다는 브리포는 말엄단을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에게 전해졌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 비서. 아니, 서연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위기 속에서 싹튼 두 사람의 감정은 단순한 동료애나 연민을 넘어서고 있었다. 최진혁은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증거를 인멸했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곧 열릴 YS그룹의 이사회에서 이번 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한 공을 인정받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몰랐다. 그 이사회가 바로 자신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될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대한 폭풍이 그의 눈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YS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날 아침, 최진혁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의 참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이번 Y바이오 사태를 해결한 1등 공신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회의실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진혁은 이 긴장감마저 즐기고 있었다. 곧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태준은 담담한 목소리로 사건의 경과를 보고했다. 그의 보고가 끝나자 최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는 김서연이 어떻게 회사 기밀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유창하게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이사들은 그의 보고에 고개를 끄덕이며 김서연의 배신에 분노를 표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김서연 개인의 비도덕적인 일탈행위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최진혁이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마지막 발언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태준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 직원이 서 있었고 그는 조용히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뒤로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바로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나던 날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흔들림 없는 눈빛,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의 등장은 회의장에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진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태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진정한 피해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서연은 이사들 앞에 서서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냉철한 이성과 논리로 자신이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그리고 진범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회의장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저는 회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한 사람의 추악한 야망을 위한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최진혁을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바로 복원된 CCTV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서 최진혁이 자신의 자리에 다가와 컴퓨터에 몰래 USB를 꽂는 모습이 재생되자 회의장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최진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명백하게 만들 뿐이었다. 서연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은 최진혁이 함정 서버에 접속했던 모든 기록이었다. 그의 IP 주소 접속 시간, 그리고 그가 태성그룹의 내부 조력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최진혁 팀장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경쟁사와 결탁하여 회사의 근간을 흔들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진실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모든 이사들은 할 말을 잃었다. 최진혁의 범행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최진혁은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네가 감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그는 경비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는 발버둥치며 서연과 강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모습은 그저 패배자의 비참한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은 YS그룹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었던 모든 사람을 배신했어. 당신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법정이야. 결국 최진혁은 보안팀 직원들에게 끌려 회의실 밖으로 쫓겨났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 교활한 야망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회의장에 남은 이사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강태준과 서연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이사회를 향해 공식적으로 서연의 결백을 선언하고 그녀에게 씌워졌던 모든 혐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한 그녀의 공을 높이사 그녀를 CEO 직속 정보보안 TF팀의 팀장으로 특별 임명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사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가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과 전략적인 사고는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고도 남았다. 일부 이사들은 섣불리 그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표하기도 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곁에 서 있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복도에 나란히 섰다. 서연은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막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서연 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낸 겁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가진 힘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의 다정한 말에 서연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을 함께 헤쳐나온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서로에게 유일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최진혁은 산업 스파이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와이스 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그렇게 막을 내렸고 회사는 강태준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CEO 직속 정보보안 TF팀의 팀장 김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보좌하는 비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팀을 이끄는 유능한 리더로 완벽하게 거듭나 있었다. 새롭게 꾸려진 사무실에서 서연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그녀는 지난 사건을 교훈 삼아 그룹의 전체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협에 대비한 다중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추진력, 그리고 팀원들을 아우르는 부드러운 리더십에 모두가 감탄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존경과 신뢰를 보내왔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자리를 찾은 듯했다. 강태준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이제 CEO와 팀장으로서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공적인 회의 자리에서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단둘이 남게 될 때면 그들 사이에는 미묘하고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경무에 시달리는 서로를 위해 조용히 커피를 건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응원을 보내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려 하지는 않았다. 서연은 강태준에게 느끼는 감정이 고마움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섣불리 다가설 수 없었다. 8년간의 연애가 끔찍한 배신으로 끝난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깊었다. 또한 회사 내에서 이제 막 새로운 경력을 시작한 그녀에게 CEO와의 연애는 또 다른 구설수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어렵게 되찾은 자신의 삶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애써 감추고 일에만 몰두했다. 강태준 역시 그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었기에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일어서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으로 만족했다. 하지만 그의 기다림은 때로 참을 수 없는 그리움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두 사람은 사무실에 단둘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보고서 검토를 마친 서연이 기지개를 켜며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강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잠깐 바람 좀 쐬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는 서연을 데리고 회사 옥상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혼자 찾던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던 강태준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서연 씨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던 날이 생각나는군요. 그의 뜬금없는 말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벌써 8년 전 일이네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강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면접장에서 누구보다 당당했던 모습, 실수를 하고 분해서 몰래 눈물을 훔치던 모습, 그리고 최진혁 팀장과 웃으며 걸어가던 모습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그리움과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지난 8년간 나는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서연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뻐할 때 함께 웃었고, 당신이 아파할 때 남몰래 가슴 졸였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저 하룻밤의 실수나 위기 속에서 싹튼 연민이 아니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바라봐준 깊고 진한 사랑이었다. 대표님,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제 더 이상 뒤에서 지켜만 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당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서연 씨, 그의 진심이 담긴 눈동자가 그녀를 곱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진실한 사랑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망설여왔던 입맞춤을 했다. 배신으로 얼룩졌던 그날 밤의 충동적인 입맞춤과는 달랐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8년의 기다림과 엇갈림 끝에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두 개의 마음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을 향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